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에듀윌 제1회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5개 광고물이라는 것은 간판입니다. 간판. 자, 1번 등록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X네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아도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쓸 수 있죠. 그러나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하면 개업한 사람들만 쓸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2번 5개 광고물은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했으면 반드시 성명은 써야 표기를 해야 되고요. 연락처나 등록번호는 표기 안 해도 됩니다. 3번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규정을 위반하면 간판 철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고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경우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성명 표기는 해야 됩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명시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네, 정답은 바로 보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디귿에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은 표기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 게 성명, 소연 등 이렇게 했죠. 성명, 성명, 그 다음에 명,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연,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연락처, 그리고 등록번호. 요거는 인터넷 표시 광고 아니라도 광고하려면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고요. 성명, 소연 등 5개는 표시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이 5개 외에 소면, 종가형 5개를 추가로 더 표시해야 되죠. 중개사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여기에다가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8개를 또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 사방, 계계, 입주관이 되겠습니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25번에 있습니다. 25번.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죠? 예,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기억, 인장 등록은 개공, 소공만 하죠.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X입니다. 니은,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 아니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박스형 문제가 무려 1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33회 때.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는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학개론도 19문제 출제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박스형 문제가 오히려. 자, 14번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죠. 3개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출산, 임신 출산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 신고한 중개업의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처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의 경우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5번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기간 중이든 이중소속은 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하면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일반중개계약 옳은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하지 않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3번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을개업공개사에게 거래 예정가격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물가수준이라고 했죠. 암기 프린터 10번에 보면 있습니다. 물가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아니고 3번이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 것 전부 다 이거 전속중개계약 내용이죠. 전속중개계약 내용. 그 다음에 그 4번은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건 2주 이내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건 전속중개계약이죠. 그래서 일반중개계약과 관련된 것은 3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이거는 2주가 아니라 7일 이내에 전속중개계약의 경우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답은 5번이네요. 5번. 정보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죠.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지행위. 우리 암기 프린트는 11번에 있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라고 했는데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 교환을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입니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한다고 하면 건물주들은 자격증 딸 필요 없죠. 임대업을 하면서 중개업 못한다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임대업이나 교환업은 금지행위 아니고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다. 암기 프린터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행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자, 확인설명 18번 옳은 것은 했는데 보조원은 확인설명 의무 있다 했는데 보조원은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설명하면 안 됩니다. 보조원이 설명하면 안 되죠. 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물 확인설명은 완성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 전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은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거래인에게만 설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성관주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 요거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5번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소속공개사도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무는 없는데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고요. 설령 권장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암기 프린트 9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 교가 교부일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임의적 취소고요.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물론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의무정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5번은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다면 별도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손해배상 책임은 3가지가 요건이 되겠습니다. 3가지. 책임이 없다 해서 X네요. 장소 제공 책임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시기는 등록 신청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미리 할 수 없습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금액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 옛날에는 지역농협만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모두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개인은 1억 이상, 개인은 1억 이상이 아니라 개인은 2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 주된 사무소 4억 이상이죠. 법인의 경우.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